왜 웃기냐면 아유. 홍사훈 기자하고 이제 홍장원 차장하고 압수를 딱 했는데 홍사훈 기자가 첫 마디가 저도 홍입니다. 저도 홍입니다. 진짜 모양 빠지게. 괜찮았어? 몸은 괜찮아요. 좀 없어 보이죠. 저도 홍입니다. 지금껏은 운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나 이렇게 이제 나도 혹입니다. 저도 홍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예.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저한테 아니 홍사훈 선배한테 자기도 좀 뭐지 취재 좀 열심히 해주시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빈말이 뭔지 아세요? 언제까지 얼굴로 먹고 살라고? 변호사님이 이 동네 다 그래. 젖어들어요. 아니 이게 뭐 내 잘못이야 이게? 정말 못 살겠어 진짜. 저도 홍입니다. 네, 진짜. 표정 좀 봤어요? 얼마나 비굴했는지 아까. 두 손을 저도 치면서. 꽤 유명한 홍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비굴한 표정으로 딱 두 손 치면서 막 굴실굴실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욕 먹을 일인가 보네 이거. 네. 반갑기는 굉장히 반가우셨나 봐요. 그죠? 반갑죠. 굉장히 반가워요. 자,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 검사들 어때요? 분위기. 뭐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뭐 왔구나. 저항해도 소용없겠구나. 근데 너무 열받는다. 이게 상중하 층으로 나눠가지고 반응들이 조금씩 다른데 뭐 공수처 가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를 수사관이라고 부른다고? 우리한테 영장 청구권도 안 준다고? 여기에 완전히 이게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지독하게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사표도 없습니다. 네. 친윤들 그리고 윤석열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재명 수사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표 없습니다. 이걸 어찌 봐야 될지 대부분은 특검 가고 싶어합니다. 특검에서 한 6개월 정도 공을 세워서 신분 세탁해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검찰은 표현을 하자면 공동묘지의 고요함 이런 것 같아요. 매우 고요. 검찰총장부터 얼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어. 과거 같으면 이렇게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든지 뭐 의견 내죠. 반발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극단으로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은 그냥 이게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전국 지검장 회의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빼기도 보기 어렵고 이렇게 고요하기도 어려운데 보면 몇 년 동안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살 길 각자 찾아가자,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이라도 막 쌩쌩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거기 엉망이죠.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예요, 사실은. 완전 적기죠. 이제 힘도 빠졌고 의욕도 상실됐고 방법도 안 보이고 결국 여기에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형사부하고 특수부하고 이제 구분이 되면서 우리는 어차피 쟤네들 때문에 망했는데 쟤네들하고 같이 갈 수도 없고 쟤네들하고 손 잡아봤자 의미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살 길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우리보다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수사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중수청 가는 것 때문에 검사들이 열받는다고 말은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수사 능력이나 이런 건 우리가 훨씬 뛰어나니까 뭐 명칭을 조금 협치해가지고 좀 뭔가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한번 이 상황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는 검사 못 이겨. 어차피 법으로, 어차피 사정으로 끝나게 돼 있어. 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좀 하소연하는 편인데 주로 하소연도 이재명 그 정부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를 이긴 정당인지 쟤네들 뭐 하고 있는지 그런 하소연만 나오고.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의 뚜렷한 후보가 아직은 윤곽이 안 잡혀 있어요. 아 예. 네. 그랬다가 지금 뭐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원내대표를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네. 최근에는 그거는 아닌 거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두세 사람 정도로 추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가 김도읍 그리고 저 송원석 그리고 어쩌면 박대철 의원까지. 그런데 아직 본인들이 확실하게 출마 의지를 안 밝히고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 날로 끝이다. 거의 그 입장 같아요. 지금 네. 친윤계 쪽은 네. 더 할 생각하지 말아라. 어. 너는 그냥 이달 말까지만 있다가 너는 원래 바지인데 네. 뭘 계속 하려고 하니 이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용태 버텨줘, 김용태 화이팅 외치는 사람들 있죠 또. 있죠. 네. 그 재선계랑 친한계랑 네, 그런 한동훈 분들 쪽에서. 네. 조금 한 20명 정도 왔다 갔다. 김문수 옹께서 대구를 안 가시고 이제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확실합니다. 네. 분명합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한대표. 한동훈, 김문수 거기다 친윤 자체 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가면 방면을 한동훈이 되니까. 한동훈이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면 다시 김문수 전 후보와 손을 잡느냐? 근데 대선 때 겪어보니까 이거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한동훈한테 내줄 수 그렇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아. 결국에 친윤 쪽에는 심플 퀘스천이에요. 그냥
한동훈이 더 싫어, 김문수가 더 싫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 한동훈이 더 더 싫지. 싫어해요. 저 친윤들은요 이재명보다 한동훈을 훨씬 싫어하죠. 아, 그렇지. 그렇죠. 네. 네. 아니, 이 돌돌이 왜 하는 거 진짜? 저도 훈입니다. 나 이거 충격적이거든요. 진짜? 나는 재밌으라고 한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지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옷이나 다른 데서 털이 묻고 먼지가 묻어 있는 먼지를 여기다 닦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옷은 이해가지 당연히. 근데 얼굴을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아, 이게 돌돌이 조금만 위로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거는 금기예요. 그 말은 금기야. 아니 근데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건 저. 그러니까 왜 같은 훈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나도 고양이 안 키워서 모르는데 우리 작가 막내 작가가 고양이 키우는데 자기도 한대. 얼굴에요? 털 때문에 고양이가 털이 워낙 털이 많이 빠질까 빠져서. 봐. 아니 그래도 얼굴에 이건 먼지 세수하면 털이 안 떨어진다네. 나 고양이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다 저렇게 할까? 아니요. 그런데 좀 돌돌이가 크긴 커. 굳이 작은 돌돌이도 많을 텐데 굳이 저렇게 큰 돌돌이를 아니, 그럼 했어야 했을까? 왜 이러는 거야? 윤석열은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핵심들이 모여서 한 회의는 이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수 계엄이어서 이거는 무죄다. 수사 대상도 아니다. 자꾸 이걸 수사하는 것은 역풍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탄핵의 발판이 된다. 이게 자기네들의 정신세계예요. 이거는 그냥 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니까. 자, 이런 외워야 돼. 조건이 뭐냐면 국민들 60%가 자기네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어디서? 몰라. 마음에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야 돼요. 네, 처음에 그래서 그랬는데. 검찰 수사에 응할 수도 있다. 대선 끝나고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과 지금 윤석열 측하고는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지금 저 사람들 저기에 있으면 위험하니 하루빨리 처리해야 된다. 큰 집으로 모셔야 된다. 자, 부인은 계속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하다가 이제 안 한다. 대선 끝나자마자 안 하겠다는 그렇지. 입장을 분명 여러 사법 처리가 있는데 포토라인에 서거나 이 검찰에 끌려가는 거를 아주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찰은 손 나다. 손 나다 여기에 특검으로 대한 간다. 우리는 여기에 손 나다. 대한 확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직위원부장하고 같이 재판하고 있는 네. 공판 검사들이 원래 이 구속 만료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내야 되거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수사팀하고 뭐래요? 물어봤는데 아무 얘기 안 하죠. 의지 없습니다. 김용현 나올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풀어줄 것 같아요. 풀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높습니다. 검찰 지금 그대로라면 김용현하고 노상원이 돌아다닌다고 나와서 윤석열하고 이제 윤석열하고 만나고 야, 추가로 기소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 근데 추가 기소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김용현하고 노상원을 다시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김용현 지금 이 상태로는요. 이 상태로 검찰이 다시 추가 기소하거나 붙들어줄 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검사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손을 놨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이 매우 중요한 게 특검 수사가 특검에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소를 담당하고 재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라인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용산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홍준표, 이준석이 사실은 TK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미 같아요. 특히 신당. 예.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거의 버리고 이제 이른바 자칭 보수 세력은 살아남을 수 있는 영토가 영남밖에 없다라고 해서 내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개혁신당은 자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거든요. 당선자를 낼 곳이 없어요. 어디서 당선자를 내요?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하고 손을 잡고 TK를 공략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기서는 당선자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사라질 당, 위원정당으로 해산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홍준표의 노림수입니다. 위원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해산해주면 해산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주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그래요.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기사 말고는 모두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그럼요. 모든 기사를. 그런데 이준석이 반사체라고 했잖아요. 발광이 좀 해줘야지 된다고. 우리 노변이 또 발광 받았죠. 이쪽에서 발광을 좀 해줘야 되는데 발광을 안 하네요. 한자가 다른 거 아니야? 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예, 발광은 나중에 하고 그 건진법사랑 김건희 문자메시지 내역에서 이게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나온 문자가 중요하거든요. 저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핵관하고 지금 싸우고 윤핵관하고 안 그렇지. 좋다는 걸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지. 요때 김건희 씨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윤핵관과의 싸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 타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준석 씨가 이제 당 대표가 7월인가에 그때 아마 이제 되는데 곧 되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또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또 내쫓으려고 이제 윤석열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가 2022년 3월에 당선이 되고 5월에 취임을 하는 그 와중에 제일 힘이 셌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 건진 법사가 자기 힘이 너무 세가지고 2022년 8월 정도에도 자기 세무조사 기업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힘을 막 발휘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이걸 견제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씨한테 이제 막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건진 법사한테만 넣은 게 아니고 그때 명태균 씨도 이제 자기가 2022년 3월에 자기가 당선시켰다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5월에 자기도 이제 뭔가 좀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명태균이 제일 잘 나갈 때죠.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매우 힘이 좋을 때고 그리고 그 전에 홍준표 그다음에 이준석 막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힘이 이제 짱짱할 때잖아요. 근데 이때 역시 윤핵관이 또 이 이준석과 명태균을 멀리 시키려고 그래요. 이 윤석열 씨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아니 이게 대화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예. 이준석, 명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다 종합 정리해 보면 윤핵관들하고 김건희 파들하고가 이제 알력이 이때 엄청나게 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윤핵관들은 대통령을 등에 업었고. 네, 그리고 김건희 나대지 말아라라고 그때 윤핵관들이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씨 측에서는 처음에는 김건희 씨 때문에 이제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있었었는데 김건희 씨가 자꾸 사고를 한 번씩 팍팍 치고 그러니까 자기네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윤핵관의 말을 점점 이제 듣기 시작하고 더 중요하게 김건희 파들은 명분이 없어요. 자기네가 드러내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근데 윤핵관들은 오히려 명분이 있잖아요. 이제 뭐 누구도 전면으로 나오고 누구 뭐 직도 자기들이 가지게 드러난 되고.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 김건희 파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김건희가 이때 그냥 단순히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밖에 말을 못 하는 게 요 라인에서 이제 자기가 사실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좀 하느라고 이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라인인 건진이 윤핵관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까 윤핵관들은 건진을 건드리는 건 곧 김건희 그 찌그러져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못 견디겠다. 우리가 좀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이준석 가처분 소송하고 그럴 때 그때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 살려주마 이 얘기하면서 자기네끼리 한번 좀 뭉쳐보자라는 얘기를 자기네끼리 막 해요. 그리고 그때 이준석 씨가 이 김건희 씨랑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해보려는. 편을 그땐 사이가 좋았어요. 이준석. 그때 이준석은 해요. 김건희하고 편을 먹은 거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파워 게임 양상이 엄청 있었어요. 났었어요. 그러니까 예. 남편 라인과 부인 라인이 붙은 거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윤핵관 라인이 있는 거고 윤핵관 파가 있는 거고 여기는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그리고 그렇지. 그 뒤에 김종인까지 해갖고 약간 이 윤핵관은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고 공식적인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파 느낌이고 이쪽은 사파 느낌이야. 그래서 정파와 사파가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권력 다툼을 벌인 거예요. 정보사파 맞지? 2024년 2월에 또 나타나요. 2022년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김영선을 공천해 달라고 명태균 씨가 막 김건희 씨한테 이제 이러거든요. 그렇지. 근데 김건희 씨가 여기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나 힘 없어. 뭐 나도 그러면 좋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빠져요. 근데 결국에는 한동훈 쪽한테 밀려 가지고 자기가 또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2024년 3월 1일인가 홍미아 신부한테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타임 때도 김건희가 뭔가 해보려고 사실은 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오피셜하게는 한동훈한테 넘겨준 예,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자들 막 5개 보냈는데 다 익십당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 비대위원 했던 그 회계사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파의 부상이지 그때는.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막 모른다기보다는 알아도 이 명태균 씨 쪽에서 계속해서 김건희를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사실은 김건희 당신 정도의 힘이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어쨌든 이거 않느냐. 한 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건희 측에서 내가 또 해보겠다고 처음에는 하다가 그다음에 결국 이제 못하는 쪽으로 이제 가니까 그러면서 김건희와 한동훈은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돼. 망가진 거죠 돌아올 관계가. 수 없는 사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3년 내내 임기에 진행되고 있는 2년 반 내내 3년 내내 김건희파와 윤핵관파가 계속 싸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 모든 양상이 다 똑같대요. 모든 패턴이. 정파와 사파. 근데 지금은 김건희파와 그 친윤파가 같이 편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제 편 먹었다기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동거에 들어간 궁지에 거 몰려. 지금은 이제 운명 네. 공동체적인 그렇죠. 운명 공동체가. 성격이 6월 20일 열흘 뒤가 저 협정 종료를 통보하는 날이에요. 아, 이거는. 6월 20일이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7광구 협정 종료를 JDG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날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2028년 6월 20일이 진짜 끝나는 날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해 6월 22일에는 무조건 일본이 저거 통보한다라고 다 기정사실화돼 있었어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한 번도 저거 회의가 열린 적이 그렇지.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쪽에도 자문기구가 있고 일본에서 자문기구가 있잖아요. 6월 20일 날 첫날 시행되는 통보 첫날 딱 이걸 해야만이 그쪽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타격감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50년 동안 한국한테 우리가 일본이 큰 손해를 보면서도 협정을 유지해 준 거다. 그러니 이 첫날 우리가 이거 무조건 파기하겠다라고 그래야만이 국제적인 타격감을 줄 수 있고 소송전에서도 유리하다라고 해서 기정사실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도는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의 관계를 갖다 나쁘지 안 하면서도 갈 수 있다고 일본에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재명 정부는 만만하지가 않지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요 부분 관련해서 이제 막 째깍째깍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 그쪽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6월 20일 날 통보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한일 관계가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완전 정말 파국으로 갈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걸 가만히 있겠나? 일본이 한국하고 이제 니들은 나가 이래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보이는 거야. 그쪽에서 확답은 안 줬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직 그 이쪽 그 외교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에 이걸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 아직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G7이 15일 날 열리잖아요. 중요한 얘기네. 물론 G7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의제를 설정할 수는 없어. 그냥 초청국이니까. 근데 거기 미국, 일본이 다 모이잖아요. 이거 미국하고도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오거든.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저거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미국의 그 큰 구상하고도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 중국이 내려오니까 미국을 끌어들이자. 거기서 미국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우리 초청국이지만은 그 트럼프 상대도 트럼프라서 어쩌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장사잖아 무조건. 저거 미국 요즘 그 알래스카 가지 말고 그 에너지 기업들 저기 빨대 꽂아라. 우리 나눠주겠다 지분. 될 수 있다고 미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종료시켜버리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니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바로 하지 그런데 못하니까. 앞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 그렇지. 종료를. 그리고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어. 막말로. 일본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거 호심탐탐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하고 미국 카드를 들고 딜을 다시 하자. JDG는 중국 땅이라고 선언까지 해놨어요. 중국은. 저게 잘못하면 화약고가 될 수 가능성도 있으니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번 G7 가서 좀 했으면 좋겠구만. 요즘 나오는 거면 어제 주식시장도 거래소도 가고 네. 공정위를 갖다가 딱 꾹 집었잖아요. 네. 나 그거 정말 두 손 들어서 박수 쳐주고 싶어. 잘했다고. 진짜 잘했지. 제일 필요한 게 그거예요. 잘했지. 공정위를 갖다 왜 가느냐? 그건 내가 내일 얘기해줄게. 안 나온다며. 일주일에 2번만 나온다면서요. 원래 일주일에 2번만 나오려고 그러는데